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자, 저희들도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러 또 이 아침에 네, 모였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금요일까지 어느 지역을 공부했을까요? 강명, 부천, 구강. 어디요? 강명, 부천, 구강. 예, 부광해서 부천, 네, 광명. 강명. 예, 부천하고 광명을 강명. 했죠. 예, 부천하고 광명은 경기도에서 그 지역으로 보면은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그게 동서남북 이렇게 따진다면 서쪽. 경기 서남쪽. 서남 쪽, 서남 예, 쪽. 경기 서남쪽. 그래서 경기 서남쪽은 300번에서부터 몇 번까지예요? 190, 39번. 네, 399번까지예요. 우리가 390.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우리나라 각 그 지역 장소를 이렇게 그 100개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곳인데 그 100개 단위로 나누었을 때 그 서울하고 경기도는 320에서. 굉장히 그 지역이 넓고 그래갖고 서울도 100개가 아니라 200개로 했고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00개로 했어요. 서울과 경기는 각각 그래서 이렇게 100개씩 그러니까 한 서울이 이제 그 200개가 되고 그리고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 200개가 되는 그런 지역의 그 나눔으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도들은 다 100개씩 이렇게 이제 넘버링을 한 거죠. 그래서 100개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 틀이 있는데 그 기본 틀을 우리는 해시태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시태그가 0번부터 99번에 해당이 되거든요. 0에서 99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99고, 그 다음은 100에서 199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100에서 199에서 지금 보면 앞에 일자만 빼면 0에서 99인 거하고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99도 엄밀히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100단위 자리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 0에서 99까지 해시태그만 알고 있어도 어떤 지역을 공부할 때 그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그 장소를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앞에서 쭉 공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40번째 해시태그를 이제 공부할 차례예요. 그러면 40번째 해시태그니까 실제 지역으로 구체적인 번호로 얘기한다면 정확하게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40에서 예, 349번까지. 340번부터 40에서 349번까지. 349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100단위 자리가 3에 해당돼, 300에. 그래서 이 300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 경기 서남 지역이다. 그런 얘기죠. 경기 서남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딜까요? 인천. 예, 인천이 될 거예요, 아마, 인천. 그러면 인천은, 우리,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번호를 친다면 인천은 몇 번에 해당이 돼요? 인천 지역은? 320번부터 예, 320. 320번대를 20번부터 통틀어서 우리가 인천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인천 그 광역시 인천공항, 인천공항 하나만 얘기하면 320번이 되겠죠. 그 인천에도 이제 여러 가지 명소가 있어요. 인천 인천공원 하면은 자유공원 하면 몇 번일까요? 322번. 예, 322번이었어요, 22번. 거기가. 어떻게 기억했어요? 인천 아기 공룡, 자유공원에. 윤리가 나타났어요. 아기 공룡 뭐가 있어? 천리가 예, 아기 공룡 두 마리가 거기에 있어요. 이 자유공원에, 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더 장군. 예,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어요. 인천은 그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하늘 그런 연결도 잘 돼 있고 또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양도 잘 발달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문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가장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다로도 또 하늘로도 그래갖고 인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국제공항 있듯이 또, 바다로도 많이 저기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수송하거나 뭐 이럴 때 하늘로 나를 수도 있고 이제 배로도 나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로 나르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크고 막 이렇게 대단히를 움직이고 할 때는 하늘보다는 바다가 이제 좋을 거예요. 그래서 수출 같은 거 하거나 이럴 때그 선박, 해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된 곳이 여기인데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을 때 유엔군이 우리를 이제 그 중공군이나 북으로부터 침에 의해서 이렇게 그 격퇴시킬 때 가장 그 성공적인 뭐랄까 작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해요? 네. 인천? 상륙작전. 예,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 인천 상륙작전을 갖다가 시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메가더 장군이에요. 그래서 인천에는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을 기념하는 그런 동상이 세워졌는데 그 동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유공원에 있어요. 예, 자유공원에 있어요. 그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싸우고 뭐 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산 치하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갖고 된 거죠. 그래서 그 공원 이름을 뭐라고 한 거예요? 자유공원. 자유공원이라고. 자유공원이라고 한 거예요. 리버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은, 뭐 미국인 빼놓고 다른 저기도 그렇지만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하여튼 미국인들은 그 자유에 대한 굉장히 그런 그 존중과, 그 가치를 상당히 따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도 엄밀히 말하면은 영국에서 그 종교 핍박을 받고 그것을 피해서 떠나온 사람들이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이제 그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한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세운 그런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를 해가지고 발견된 신대륙을 발견한 그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 합중국에서 여러 그 종족들이 모여진 굉장히 다문화 그러니까 다민족 그런 그 나라이죠. 그럼에도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되어서 세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국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그 색깔을 띠지만 그러면서도 그 나라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그 미국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great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위대하다. 근데 과거에는 great라는 말을 영국에서 많이 썼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래갖고. 근데 영국이 이제 그런 나라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이제 미국에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그 청교도들이 상당히 그 개척 정신도, 그러니까, 서구 황망한 그런 땅들을 개척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뭐랄까, 세력을 키운 거죠. 그럴 때 이제 원주민들과의 그런 그 싸움, 또 영국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면서 막 불모지 그 땅들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개척자 정신, 또는 어떤 싸움과의 정신, 이런 거, 그거 어떤 사람은 그 미국인의 그 원래 기질을 워리어라고 그래요. 싸우는 전사,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황야의 결투, 뭐 이렇게 미국 초창기 때 그 서부 영화 뭐 이런 거 주제로 한 거 보면 굉장히 그런 그 싸움 같은 게 많이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가장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딱 들어가면은 미국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또 이제 필라델피아를 가보면은 거기에 그 리버티 벨이라고 해갖고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그 종이 이렇게 깨진 듯한 금가고 막 이렇게 한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즉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값을 흘리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자유의 종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을 관광할 때 그것도 이렇게 하나 보게 되는 곳이에요. 이게 자국민에게도 미국 그 본토인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겨주는 그런 그 국민의식이죠. 그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지금 이제 자유공원 때문에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에 바로 그런 그 자유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공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322번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자유공원에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이제 소풍을 가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저변적인 이야기 선생님들이 해주셔도 뭐 아이들이 아직 그걸 받아들이기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래도 그 자유라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유치원에서 여기 소풍 많이 갈 것 같아요. 자유공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오고
유치원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동물도 이제 아기 공룡, 분리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유공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내비게이션 해시태그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할 지역은 경기 서남 지역에서 번호로는 몇 번부터냐면 340번부터 349번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340번에서 349번을 알려면 그 40번. 그죠. 40번에서부터 49번. 49번까지 해시태그를 알면 여기다 이제 하나씩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예. 네. 3자만 붙이면 이제 이 경기 서남 지역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시흥시, 서해섬 이런 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10군데를 이제 또 공부하게 될 텐데 우선 40번부터 49번까지 해시태그를 여기 지금 이렇게 카드를 놨는데 이 카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은 해시태그가 뭐로 되어 있어요? 뱃사공. 싸고. 처녀 뱃사공. 그래서 여기 처녀 뱃사공까지는, 이 뱃까지는 앞에 이렇게 가로로 묶고, 뒤에 이 40이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40이라고 네. 읽을 수 있고, 40이라고 읽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40. 그러면 우리가 사공하면 항상 떠올리는 인물이 뱃사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래에도 또 있잖아요. 처녀 뱃사공. 그래서 뱃사공을 연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서울에서는 이 40번이 어딜까요? 동작구. 자, 서울에서는 그 40번에서부터 49번까지가 어느 구에 해당이 될까요? 동작구. 동작구예요, 동작구. 동작구. 동작구는 이게 강남이에요, 강북이에요? 강남.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강남 하면 항상 막 화려하고 저기 뭐야 싸이가 노래한 강남 일본 이제 나오는 그럴 만한 그 장소를 연상을 하는데 강남구는 강남구도 있지만 강남 지역 전체에 속하는 데가 또 다른 구도 많이 있죠. 그래서 동작구는 바로 강남에 속한 그런 지역이에요. 자, 이제 동작구가 나왔는데 그래서 동작구는 40번부터 49번까지예요. 그러면 이 40번에서부터 49번 중에서 딱 40번인 장소는 어디예요? 성실대학 숭실대학교. 한국 기독교 기독교? 박물관. 한국 박물관. 기독교 박물관. 성실대? 기독교 박물관이죠. 박물관. 성실대. 예,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연결해서 기억했어요? 선교사들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성실대학교에 맞아요. 전파했다. 그 성실대가 기독교 개통의 학교거든요. 예,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외국에서 올 때 뭐를 타고 왔어요? 배를 타고 배를 왔어요. 타고 배를 타고 한강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온 거죠. 배사공. 그래서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이 그 40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사공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배를 타고 사공에 노를 저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한 거죠. 자, 41번은요? 미사일. 사일 예, 4일 해가지고 앞에다 미자를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쭉 미사일 발사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실제 서울에서 41번은 어디예요? 중앙대학교. 대학교. 예, 중앙대학교예요. 중앙대학교 동작구에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연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앙대학교 캠퍼스 내에 미사일이 발사된 거예요. 41번. 그다음에 42번은요? 사일 사이 4인데 이제 발음을 좀 세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숫자로 기억을 할 적에 그냥 숫자 하나로 이렇게 기억할 때 어떤 그 구체물이나 또는 구체적인 인물, 사건 같은 것을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2번 하면은 우리 그 아주 유튜브 뭐 그 전 세계 조회 숫자로 굉장히 선풍을 일으켰던 싸이를 떠올리죠. 강남 스타일 이렇게 해서 정말 굉장히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그 글로벌 스타죠. 싸이. 자,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그 42번은 어디예요? 원불교 회관. 네, 원불교 회관이 바로 그 42번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원불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갔어요? 싸이가 왔어요. 싸이가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한 거예요. 원불교에서 치르는 행사에. 실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이렇게 연상하면서 저희가 그 장소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은요? 제주 4.3 사태. 예, 제주 4.3 사태라고 해서 지금까지 아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자잘한 그런 어떤 그 항거 뭐 이런 것들이 예, 있어요. 뭐 60 부마 항쟁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그 사건들이 있죠. 뭐 저기 광주 5.18이라든지 이렇게 그 어떤 날짜를 기념해
뭐 그러니까 특정 지어서 그날의 어떤 사건들이 발발하고 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제주 4.3 사태나 부마 항쟁이나 또 5.18 뭐 광주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가 그 분단되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요즘에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바로 그런데 기인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뭐 없앨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이 우리나라가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 4.3 사태도 그런 어떤 이념 간의 그런 갈등으로 생겨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4월 3일 날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43번 하면은 이 제주 4.3 사태를 떠올려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43번은 어디예요? 서울 국립현충원. 예, 서울 국립현충원. 국립현충원. 국립현충원에 누가 온 거예요? 4.3 사태 이주 사삼 구조. 사태. 사상 사태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네. 제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제주 지역에 많이 묻혔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국가유공자격 그 대우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어디에 안장됐을까요? 현충원. 예, 국립현충원에. 국립현충원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서 그 추모하고 있는 데가 바로 국립현충원이잖아요. 서울의 동작구에 있어요. 거기가 몇 번이에요? 43번. 43번이에요. 자, 서울 국립현충원이 있는데 대전도 국립현충원이 있죠? 대전은 네. 몇 번이에요? 874번. 870번. 874번. 예, 맞아요. 대전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은 이제 대전은 800 874번. 그 다음에 현충원 주변이 뭘로 돼 있어요? 84. 철조망으로, 철사로 철조망으로. 이렇게 쭉 철조망. 둘러싸져 있어요. 악령들이 현충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사로 다 둘러싸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우리의 훈령들을. 그래서 국립대전현충원은 874번이었어요. 74번 자, 찾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현충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에 전부 다 어디를 중심으로 한 거냐면 강남과 강북 중에서 어디예요? 강남. 사실 예, 강남에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북도 또한 그 해당되는 번호 있겠죠. 그러니까 네. 강남에서 43번은 그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이고 강북에서는 몇 번일까요? 번호로는? 그렇죠. 143번일 거예요. 자, 143번은 그러면 어딜까요? 우선 김구 선생 기념관이에요. 구한다면 김구 어디예요? 선생 기념관. 김구 선생 기념관. 예, 예, 김구 선생 있고 숙명여대 있고 효창공원 있는 데가 효창공원 예, 있고. 거기가 무슨 구일까요? 용산구예요. 네, 용산구. 맞아요. 용산구예요. 용산구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 어딜까요? 문자상가. 대통령실. 예, 청와대가 대통령실. 있어요. 예. 청와대가 종로구에 있다가 이제 이번에 그 용산으로.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거기를 나와서 다시 대통령실을 만든 데가 어디예요? 용산이에요. 용산. 용산구죠. 한남동. 음. 지난번에 막 그 일이 있을 때 거기 사람들이 몰려가갖고 막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막 하면서 한 거도 하고 막 그랬던 곳이 그 장소가 무슨 동이에요? 용산구. 한남동. 한남동. 용산구 한남동. 한남동이에요. 그래서 막 그 눈밭에 눈 오고 막 그 추운 지역에 거기서 사람들이 막 그 경찰들 막 이런 것들 막느라고 국민들이 거기에서 막 한거를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명 뭐라 그래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이게 그 보도에는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 일반 방송에는. 근데 그때 국민들이 막 한가하고 이렇게 막았던.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공수처에서 와가지고 했다가 저기를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몇 번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국민들을 희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가서 이제 체포가 돼서 지금 이제 참 구치소에 있는 건데 그때 국민들이 막 한가하면서 했던 그 일을 일명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경기도 고양에 보면은 권율 장군이 일본 임진왜란 때 막 싸우면서 일반 그 사람들이 항거하면서 막 싸웠던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고향에 가면 행주산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을 쌓아서 이제 거기서 저기 했던 건데 항거했던 건데 그때 아녀자들이 부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그죠.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부엌에서 일할 때 우리 행주치마 에프론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행주치마에다 뭐를? 돌을 쌓아가지고 갖다 돌을 주워가지고 막 던졌어요. 막 한 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행주대첩.
행주대첩이라고 하잖아요. 행주대첩. 그래서 우리가 큰 싸움, 이제 어떤 그 작전을 해서 크게, 뭐랄까, 이겼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할 때 이제, 행주대첩, 뭐, 한산대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그 전에 조선시대 때나 있었을 그런 그 일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년과 네. 금년 사이, 1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한가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막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하고 한남대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남대첩? 예, 한남대첩. 그 대통령실이 있는 관저가 있는 곳이 무슨 동이에요? 한남동, 네, 한남동이에요. 구로는 무슨 구예요? 용산구. 네, 용산구예요. 용산구 한남동에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최근에 정말 조선시대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그 한거하고 한 그런 것들을 한남대첩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 데가 바로 143번이에요. 제주 사삽사태 유족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143번이니까 표창공원이나 숙명여대 또 김구 선생 그 기념관 뭐 이런 곳이 있는 곳이 바로 43번, 143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43번 하면 그런 해시태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이요. 사자가 두 번 겹쳐요.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지 않은 숫자이죠. 외국의 유럽권이나 서양권에서 싫어하는 숫자가 뭐 있죠?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 3, 13이에요. 13. 13. 불길하다 13일에 이렇게 금요일. 얘기죠. 네. 네, 그래서 13이면서 특히 금요일 이거를 아주 금기시하는 거죠. 우리가 44 이런 거 싫어하듯이.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도 있을 적에 동도 있을 때 어떤 데는 그 뭐야 사동인가 이걸 빼고 또 뭐 이렇게 네. 건너가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사자를 참 싫어하는데 그 죽음과 관련됐다 해서 그 발음이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어쨌든 외국에도 그런 풍습이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사가 두 번이나 겹쳤으니까 정말 죽음이 두 번 겹치는 아주 고약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사 이런 죽음이 두 번 겹치는 것, 즉 사약을 받고 죽는 거 이런 것들 연상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든 다른 의미로 죽음하고는 관계없는 뭐가 있어요? 사사하면은 어떤 훌륭한 선생님한테 내가 네, 사사받다. 교육받다. 학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받는 걸 우리가 사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막, 그 판소리의 배가 막 이런 사람한테 가서 막 배운다든지 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김연아 같은 그런 피겨스케이트 막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그런 그 코치라든지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 기술을 사사. 받거나 이런 것도 그런 네. 것도 뭐라 그래요? 사사라고 사사. 하죠. 네. 네. 자, 우리 그러면 서울에서 44번은 어딜까요? 노량진 수산물시장. 예,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수산시장. 예, 수산시장하고 사약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음, 술 먹다가 노량진 보고알 수산시장에서 먹고 죽었다. 뭐를 먹고? 보고알. 그죠, 보고알. 지금이니까 뭐 우리가 그런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막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게 다 사람들이 그 소망이지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하루 세 끼를 이렇게 제대로 먹는 사람들이 적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900 뭐 그 70, 초창기 때, 그 6.25 60, 전쟁 일어나고 그 뒤도 뭐 상당히 60년대 그런 게 그랬고. 많았었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막 이제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런 그 보고 알 같은 거 이런 걸 먹고 어떻게 돼요? 그냥 많이 그 보고 알 죽었어요. 중독으로 일가족이 막 사망하는 그런 네. 일들이 발생한 많이 거죠. 있었어요. 수산시장에 이제 그 보고 참 어제도 제가 모임에 있어가지고 그 보고를 먹으러, 복국을 먹으러 이제 점심에 갔었는데, 이제 정말 전문 요리가가 그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또 복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명장이 이제 잘 요리하면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하여튼 그러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그 보고 알을 먹고, 이제 가족들이 일가족이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은 없지만 1960년대 그 무렵 70년대 70년대도. 70년대까지는 정을 하려나 그때 무렵에 아, 그런 기사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음, 복요리를요,
그냥 식당에서 했고, 지금은 전문가가 해서 그냥 배달을 해줘요. 식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참, 나름대로 그, 복이, 그, 상당히 뭐랄까, 매력적인 그런 생선인 것 같긴 해요, 보고. 네. 배가 뿔뚝하니, 예. 네. 그때 그 복자가, 대복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복복자인지, 하여튼, 찾아보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 44번 하면 우리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생각합니다. 자, 또 더 나가서 144번을 하면 어딜까요? 양반. 144번은 구로는 무슨 구가 되겠어요? 그러는 144번. 용산구. 용산구? 용산구. 그죠, 용산구겠죠. 조금 전에 우리 전쟁 용산구 기념관이에요. 했으니까. 용산구. 전쟁 기념관. 용산구에서 어딜까요? 전쟁 기념관. 예, 전쟁기념관이에요.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하고 44번 사약, 사사, 이 죽음하고 좀 관련을 조금은 지을 수 있겠죠. 네. 전쟁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그 이것저것 아무거나 목숨을 잃고 하니까, 전사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같이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강북에서는 전쟁기념관이에요. 그 전쟁기념관이 몇 번이에요? 144번. 144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5번에 해시태그를 볼게요. 45니까 그대로 그냥 읽으면 45지만 하나씩 읽으면 뭐가 돼요? 45죠, 45. 사오정. 그래서 45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사오정을 생각해요. 사오정. 사오정은 지금은 만약 사오정은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사오정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여기 지금 이렇게 아주 괴팍한, 조금 이상한 그런 모양의 그런 그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오정 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엉뚱한 엉뚱하다? 엉뚱한, 이게, 다른 사람들 생각지 못한 엉뚱한 것들을 이게, 뭐랄까,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할 때 뭐라 그래요? 걔네가 사오정 같다고 그러죠. 네, 그죠. 왜 갑자기 사오정 같이 그러냐 하는 얘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또 사오정이 그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밀려나고 굉장히 뭐랄까 어떤 그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일 때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정년이 돼갖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X. 백수라고 하잖아요. 백수. 백수. 근데 사후정은 그러니까 이제 백수 되기 전이죠. 근데 백수가 되려면은 정년을 잘 마치고 정년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이제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그 산업에서 떠나서. 그런데 워낙 취업난이 심하고 이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요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요즘뿐만 아니라 항상 됐죠. 40대, 50대들이 백수가 되는 거예요. 사후정. 40대, 50대가. 그러니까 40대, 50대 하면 사실은 굉장히 일을 왕성하게 해야 될 때인데, 그때 일할 자리가 없고, 그런 그 취업 현장에서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이제 사후정, 뭐 이렇게 그 산업에서 부를 때 그런 말들도 있다. 사후정 하면 엉뚱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말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후정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엉뚱한 캐릭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예, 그 45번은 실제로는 어디예요? 노량진 고시학원 거리. 예, 노량진 그 학원가에 이제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후정이 있어요. 아이들 막 그 스커트 막 이렇게 뒤집었다 막 장난치고 방해하는. 그러니까 뭐 노량진 학원가만 있겠어요. 저기 어렸을 때 우리들 보면은 남자아이들이 막 와서 고무줄 끊고 막 하는 그 짓궂은 장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사후정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노량진 그 학원가에 예, 그런 그 인물이 돌아다녀요. 이 사후정이. 그러면 강북에서는 어딜까요? 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145번이에요. 그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여러 가지 우리 귀중한 그런 유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사후정이 중앙박물관에 와갖고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뭔가 하나 일을 내죠. 귀중한 우리 그 유물을 갖다가 깨트리거나 뭐 하여튼 어쨌든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벌여서 거기 사람들한테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뒤에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제가 좀 없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번부터 45번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지역이 경기 서남 지역에서 시흥시, 서해에 섬이 많은데 서해에 있는 그 섬과 시흥시에 대한 거 공부하기 전에 먼저 히스토리부터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또 금요일 날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